네, 삼각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각에 관한 함수, 즉 각이 변함에 따라서 그 값이 하나씩 결정이 되어져 나가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될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삼각비 단원에서 맛보기로 살짝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삼각함수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이름의 삼각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의역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즉 정의역의 원소 x가 바로 각이죠, 각. 즉 이 중학교 때는 이 각을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각으로 제한해서 이 삼각비의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 각을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각에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어떤 흐름으로 값이 어떻게 변해서 나가느냐, 이것을 이제 관찰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이 삼각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역의 원소, 즉 각에 대한 확장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각을 이루는 요소, 그 다음에 각에 관련된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아니,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다. 그것을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각을 이루는 두 요소가 바로 반직선이라는 것을, 두 개의 반직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 미리 여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한 가운데를 원의 중심, 즉 시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3시 방향에다가 이 시계바늘 2개를 이렇게 겹쳐져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시계바늘, 즉 여기서는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은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계바늘, 즉 연두색 시계바늘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고정된 시계바늘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초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시계바늘을 바로 동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동경에서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지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의 직경이 얼마냐, 즉 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반경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얼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한자로 동이 이제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는 반경, 움직이는 반지름, 뭐 움직이는 뭐 시계바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초선이라는 말은 왜 시초선이라고 했느냐? 이 동경이 처음에 있었던 선이 바로 여기죠, 여기 시초선. 그래서 이 시초선을 이탈해서 점점 회전해 나갈 때 이렇게 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경이 처음에 있었던 선을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시초선하고 동경이 둘 다 반직선이 되는 거죠. 반직선. 이 반직선 2개가 각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정된 반직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반직선을 각각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동경이 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얻어졌을 때 요 각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 각, 요만큼의 각을 음해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각이 45도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가,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45도다 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바로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요 시계바늘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180도,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게 멈춰 있으면 이 시초선하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플러스 18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을 양해각, 이런 각을 음해각, 즉 각을 우리는 양해각 뿐만 아니라 음수인 각을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 각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의 크기,
뭐 각의 크기가 플러스 45도다, 뭐 마이너스 6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에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있는데요.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OP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았다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일단 360도, 거기에서 추가로 알파만큼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360도 더하기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만약에 이 동경이 두 바퀴를 돈 후에 알파만큼 추가로 더 돌았다면 그때는 OX 시초선과 동경 OP가 이루는 각은 360도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반대로 이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후에 다시 추가로 알파만큼 돌아갔다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알파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즉 360도 곱하기 1의 의미는 한 바퀴를 돈 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한 바퀴를 돈 후에 추가로 알파만큼 더 돌아간 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왼쪽처럼 오른쪽처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후에 알파만큼 추가로 돌아간 각이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즉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n은 0을 포함해서 정수를 말하는 것이죠. 1, 2, 3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이 n의 값의 의미는 바로 회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회전수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0도와 360도로 일단 좀 제한을 해놨어요. 자, 이때 우리가 세타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었을 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음의 각에 대한 일반각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0도의 지금 위치에 30도만큼 돌아간 위치에 동경 OP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각은 30도일 수도 있지만 30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라고 쓰면 이때 n이 0이면 그냥 30도가 되는 것이고 n이 1이면 한 바퀴를 돈 후에 30도만큼 더 돌아간 거니까 390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60도. 자, 마이너스 60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60도,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온 후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300도만큼 더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음의 방향으로든 양의 방향으로든 여러 바퀴를 돌아온 후에 300도만큼 더 돌아가게 되면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만큼 돌아간 위치에 동경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0도도 마찬가지. 750도는 일단 360도 곱하기 2, 즉 두 바퀴를 돌아놓은 후에 30도만큼 더 돌아간 거잖아요. 결국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최소 30도만큼 돌아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바퀴를 돌아온 후에, 자, 여기를 좀 잘못 썼네요. 여기가 30도가 되는 것이죠. 30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20도는 마이너스 720도, 즉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후에 음의 방향으로 100도만큼 더 돌아간 것이죠.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00도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260도로 나타낼 수 있고 결국은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것이죠. 여기 두 바퀴, 한 바퀴 더 돌았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아온 후에 추가로 양의 방향으로 260도만큼 더 돌아간 거니까 결국은 n바퀴를 돈 후에 260도만큼 더 돌아가면 마이너스 820도와 같은 곳에 동경이 위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각 표현으로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60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4분면의 각을 보겠습니다. 자, 4분면의 각은 뭐 아주 쉬운 내용이죠. 자, 시초선을 출발해서 이 동경이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돌아가서 회전해서 이렇게 어딘가에 멈췄을 때 이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이 1사분면이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 뭐 여러 바퀴를 돈 후에 이만큼 돌아가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2사분면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뭐 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바퀴를 돈 후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사분면의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각 세타의 각,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면 일단은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n 바퀴를 돌아온 후에 0도보다는 지금 여기는 2사분면의 각이네요. 자, 여기 보기에는 2사분면의 각. 자, 2사분면의 각이면 동경이 2사분면에 멈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경이 한 바퀴, 두 바퀴, 뭐 여러 바퀴, n 바퀴를 돌아온 후에 추가로 90도만큼 보다는 더 돌아가고, 그 다음에 180도 보다는 조금 적은 값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를 2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일반각으로.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로 할까요? 1사분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그 세타라고 하는 것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n 바퀴를 돌아온 후에 0도보다는 더 크게, 그 다음에 90도보다는 더 작게 그만큼 돌아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뭐 굳이 쓰자면 0도 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360도 곱하기 n 바퀴를 돌아온 후에 추가로 90도를 돌아간 만큼보다는 작은 각일 때 이 각은 언제나 1사분면에 동경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 이제 48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480도가 그러면 480도에 해당하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멈춰 있는지, 즉 48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48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20도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360도, 즉 한 바퀴를 돌아온 후에 120도만큼 더 돌아가서 동경이 멈춰 있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가 바로 2사분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480도는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20도는 마이너스 720도, 그 다음 마이너스 100도,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20도는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를 일단 돈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100도만큼 더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동경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지금 3, 4분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820도는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